문재인 씨가 11월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희한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2사 부동산 대책 같은 것이 좀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이 됐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뭡니까? 국민들 입에서 욕 나오죠.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그런데 그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제가 좀 더 일찍 와서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내가 돕는다고 도왔는데 좀 부족했죠. 이 소리를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가고 세금을 올리고, 국민이 이제 부동산 때문에 무슨 인생을 망쳤다, 평생 집 못 갖고 산다, 뭐 이런 소리 나오게 한 그런 자가 아니고, 국민을 돕는 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 부동산 문제, 그것 때문에 아픈 국민을 치료하는 자, 좋은 놈,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 정권 내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그러면은 그 전에 지어놓은 집에 들어갔겠죠. 입주 물량이라는 것이. 이제 그것도 문재인 씨 자기 공이라고 이렇게 따먹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고, 인허가는 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계획 물량도 많다.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 것도 많다. 앞으로 미래 쭉 있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정부의 공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이 부동산 정책을 아주 잘해서 앞으로는 이 주택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게다가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죠. 그런데 주택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예를 들어서 뭐 3억 하던 집이 12억이 됐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겠죠. 문제의 한 예가 될 텐데, 문재인 씨 말로는 이제 공급이 막 늘어나니까 얼마에? 12억 원에. 원래 3억짜리 집인데 12억을 내야 살 수 있게 해주면서 공급이 막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안정세로 갈 거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여기에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재인 씨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는, 당신들이 이제 시장 기능은 그 역할을 다 했다. 시장은 끝났다. 그래서 이제 성장 경제는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 이제 포기하는 거냐. 문재인 씨 말대로 한다면 결국은 시장 기능이 다시 작동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거라는 뜻이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말이 이거죠. 내가 미리 다 준비했다. 그러니까 공급이, 집을 이제 많이 지어서 많이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정세로 갈 거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부동산 값 이렇게 오를 거를 미리 알아가지고, 이렇게 오르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쓰려고 주택 공급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뜻이냐. 문재인 씨 머리는 아마도 다
다른 구조로 작동이 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그 사람은 항상 그럽니다. 나쁜 것,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그거는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거기에서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없다 하는 거 찔끔, 그거 가지고 그 잘못한 거는 내가 이렇게 해결 방안을 준비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미 다 망해버렸는데. 그리고 후속 효과는 계속 날 텐데. 물론 이렇게 말해놓고 문재인 씨는 어차피 5월 초면은 나갈 사람이니까 자기는 또 나몰라라 하면 되죠. 이제 내년이면 정말 5년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누가 봐도 딱 보면 이거 사기 화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통했다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 대승했고 총선도 대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4년 반을 보면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성추행 사건. 이거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는 거는. 그리고 부패 사건, 투기. 그래서 이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정권, 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은 이건 분명히 망한다. 무너진다. 사실 리걸마인드 있는 국민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계속 선거에 이겼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조금씩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재인 씨라든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그 핵심부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자기들하고 계파가 다른 사람을 제거한다든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나오고 본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보면 성추행 사건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안희정 씨 사건이 있었고 또 박수현 루머 사건이라고 해야 하겠죠. 이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결혼해가지고 그냥 러브스토리로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오거돈 씨, 박원순 씨 사건, 이거는 문재인 씨 입장에서 이건 나하고는 그 혈통이 다르다. 이러고 털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좌파 정권의 도덕성이라고 할까? 아주 중요한 그런 반일 투쟁이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는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사건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흐지부지 됐죠. 문재인 씨는 이걸 어떻게 풀이를 했느냐? 이제는 일본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 이거 키우지 말자. 이러면서 덮은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씨 가족하고 소위 그 특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손혜원 씨. 이거 지역개발하고 관계해서 부동산 투기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끄떡없이 선거마다 대승을 거둔 겁니다. 이러니 민주주의를 우습게 알지 않겠습니까? 국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국민이 무슨 심판을 하나? 아마 이제는 확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입니다. 조국 씨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공직자로서 저지른 그 공무원 범죄는 뭐 결국은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나온 것도 없죠. 그런데 조국 씨라는 공직자가 개인으로서 저지른 범죄, 그 부부가 이거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사건인데 아무도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그들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자기들이 앞에 사람을 칼로 찔러서 그 살해한, 사람이 사망한 그런 사건을 일으켰으면 살인사건, 뭐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인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인을 바꿉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원인은 과다출혈이야. 이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결국 이런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들키면, 이런 식으로 들키면 손절할 수 있는 거, 버릴 수 있는 거는 다 버리고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은 봐서 자기하고 이렇게 혈통이 좀 다르면 본인이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그 책임지게 하더라도 그거 어차피 감옥에 보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판해서 해결하자.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있습니까?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최소처벌입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죠. 무슨 기업인이라든지 지금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은 액수를 가지고 형량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대폭 늘려놓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항상 최소처벌입니다. 불명확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책임은 최소화한다. 이게 문재인 씨가 아주 선호하는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문재인 씨가 아주 좋은 옷을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국민에게 모든 것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옷을 만듭니다. 실제로 좋은 옷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오물이 잔뜩 묻었습니다. 문재인 씨 능력이 그뿐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옷이 망가졌습니다.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이러겠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웃으면서 그 오물을 털어냅니다. 오물을 털어내도 흔적이 남아있죠. 얼룩이 남아있죠. 그러면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런 얼룩 무늬가 있는 좋은 옷입니다. 그렇게 멀쩡한 옷이라고 국민을 통째로 속이는 것이죠. 아주 큰 도적이죠.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은 문재인 민주당을 가리켜서 저 내로남불 이러면서 지긋지긋해 합니다. 그러나 내로남불이라고 말을 해봤자 그걸로 그들은 아무런 그 아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챙기고 싶은 거 다 챙겼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씨 지지율이 아직도 40%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문재인 씨의 손발인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최소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려봅시다. 가장 큰 원. 여기에 우리 국민의 평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체면. 저 사람은 이 정도 인격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그 정도 인격자, 아름다운 인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도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강도나 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부도덕하다. 그 부도덕 속에 들어가면 아주 작은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위법입니다. 범죄. 형법을 어긴 사람들. 이건 이제 감옥 가는 거죠.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할 때는 이 가장 큰 원의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항상 그 속에 정말 손톱만한 위법, 요게 있으면은 처벌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것만 책임지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위법을 넘어서서 위법하지 않아도 부도덕하면은 비판받습니다. 부도덕하지 않아도 평판이 나빠지면 비판을 받습니다. 이렇게나 그 엄격한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그 채점을 당하는 것이 정치인인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자기 편에서 뭐를 잘못했다. 그게 발각이 됐다. 발뺌을 최대한 해보고 속여보고 안 되면 그러면 법원에 가서 유죄 나오면 그때 보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책임은 무조건 최소화된다. 책임 안 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씨는 문제를 일으켜 놓고는 이게 정치 문제인데 정치 문제를 형사법정에서 유죄 무죄를 가리는 범죄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극단적으로 최소화시킵니다. 극단적으로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책임 안 진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책임 정치를 하는가? 아니 책임을 지는가? 왜 죄를 짓고도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단지 내로남불이어서 저 사람은 우스운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계속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것이죠. 문재인 씨가 어떤 사람이냐? 가령 그 서해안 고속도로에 안개가 가득 꼈습니다. 거기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백중 추돌 사고. 그랬는데 사상자가 7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이게 안개가 짙게 끼니까 내 차에서 앞차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차가 앞차를 받는 사고가 100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69명이 다쳤고 지금 다 치료받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운이 없는 한 사람은 사망했다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건, 일상 다반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잘못은 안개가 잘못한 거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